서비스 운영하시면서 이 지식재산 보호 이런 단어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센터가 더 확장이 됐다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센터장님, 변호사님이세요.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확장이 됐다고 했는데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원래 코트라하고 특허청이 협업으로 2012년 3월부터 개소를 해서 지식재산, 그러니까 IP 데스크라고 하는 네.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는 특허청이 이제 단독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아래서 저희가 북미 IP센터로 확장기관이 되었어요. 네. 이제 확장기관이 되면서 지역이 저희가 원래 미서부를 담당을 하다가 네. 캐나다까지 보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정보라든지 네. 이제 한국의 사업체가 있으실 경우에는 비용 지원까지 네. 캐나다까지 확장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비용 지원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지재권이라는 게 처음에 잘못되면은 네. 이제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기업의 존폐를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들은 이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시는 그 절차부터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분쟁 같은 거에 닥치셨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분쟁 예방을 포함해서요. 네.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가야 되는지 이제 네. 그런 초기 단계의 대응을 놓치시면 큰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이제 모두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미나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요. 1년에 네. 10개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협회나 이런 분들이 저희 세미나를 원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상에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 지재권 세미나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센터가 지금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나 봐요. 네, 저희가 전 세계 10개가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서부에는 저희가 있고요. 네. 워싱턴 쪽에 동부를 관할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유럽 이런 네. 일본 쪽에도 다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저희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께서 네. 그런 국가에 진출을 하시려고 하시면 그것도. 저희 쪽으로 연결을 주시면 저희가 또 각 센터에 각 맞는 센터에 담당자분을 연결을 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국가로 수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맞습니다. 그것 또한 도움을 주신다. 네, 그럼요. 네. 네네. 그럼 이제 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실 때 이게 가능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비용 지원 빼고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지원만 이제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들에 해당되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네네, 맞습니다. 다 이제 네. 혜택을 받아보실 수 네.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알게는 되신 네. 것 같은데 이런 지식 재산권에 대한 그런 이해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12년도만 해도 네. 그때는 정말 생소했어요. 맞아요.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뭐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 걸 나보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라고 그런 네. 반응이 있었다면요. 네. 지금 10년간 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은 만나뵐 수가 없을 정도로 알긴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정말로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그쵸. 확고해졌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홍보를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떤 이제 특허청에 미국의 발표도 좀 있었다면서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지재권이라는 게 조금 특별해 보이고 그리고 네. 이제 약간 기술과 관련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데요. 네. 이제 특허청에서 발표에 따르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 전체에 지재권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 분야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30-40% 정도는 굉장히 깊게 지재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요.
좀 예를 들어 보면요. 네. 뭐 요식업 전혀 뭐 기술 쪽과는 관계가 그렇죠. 없지만 네, 그냥 비즈니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그 식당 간판 같은 것들도 저희가 상표로 보호가 될 수가 있고요. 식당 안에 외관 같은 만약에 독특한 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관만 봐도 예. 이제 이게 그렇죠. 아웃백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식당의 외관이 상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관만 특이해도 이것도 그렇죠. 보호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것도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전혀 기술적이지 않아도 지재권과 모두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네,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방송이라는 식당을 LA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뭐 내가 지재권이랑 상관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상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뉴욕에서 네. 우리 방송이라는 식당을 A씨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상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상표가 이제 등록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나중에 와서 제가 이제 그 사람보다 먼저 사용했는데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연방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고 저는 이 지역에 대한 권리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뭐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뉴저지 쪽에 우리 방송 식당을 열고 싶다라고 해도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A씨가 이미 나보다 후발주자인 A씨가 먼저 상표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식당이 뭐 그렇게 클까? 그쵸, 이런 그쵸.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굳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모를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나중 네. 일을.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은 거군요. 네, 미국에 있는 분들은 네. 상표를 굉장히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 사업을 하셔도 뭐 식당을 하셔도 그런데 네. 이제 약간 지금 제가 느끼기에 기술 쪽 분야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요식업은 그렇지 않아도 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야도 있나요? 그럼 요식업 말고 뭐 네. 원단 쪽은 뭐 일단 그렇죠. 또 많이 해당이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의류 사업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의류 사업도 브랜드 네임 같은 건 당연히 상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패턴 같은 것들도 다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면은 네. 사실은 나중에 지재권 분쟁 같은 게 왔을 때 굉장히 해결이 쉽고 그리고 이제 예방도 미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생각을 안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걸 알고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데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분께서 네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네. 어떤 한 나라 네네네네. 중국 같은 네네네네. 큰 나라들에서 네.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요?라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모조품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또는 미국 기업들의 모조품을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중국 같은 데보다는 적다고 보셔야지 되겠어요. 네. 근데 방향이 조금 다르죠.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뭐 상표 이런 건 알겠는데 네. 그 밖에 다른 것들도 해당되는 게 많네요. 뭐 네. 영업 비밀 뭐 이런 네,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지재권을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자면요. 네. 첫 번째가 특허, 그다음에 상표, 그다음에 저작권, 네. 그다음에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네. 제가 짧게 네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성이 있고 유용한 그리고 진보적인 기술이 이제 기술 특허가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특허 안에 또 유명한 것이 디자인 특허라는 것이 있어요. 그쵸. 예, 이제 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3D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잠깐 보면 네. 이제 전화기의 3D 외관은 디자인 특허. 네네. 그리고 안에 있는 기술은 기술 특허로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두 돼요. 가지로 나뉘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식물 특허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해당이 안 돼서 네네 그렇게 이제 특허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상표는 이제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 나이키, NIKE 아니면 애플사의 그 애플 모양, 네 그런 것들이 로고가 되겠고요. 네. 이제 그게 상표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작권은 이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진 창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 소설, 그림 그리고 원단의 패턴 예. 그런 것들도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영업 비밀이 조금 특이해요. 영업 비밀은 그러니까요. 예. 등록할 수가 없어요.
상표, 특허, 저작권은 다 등록이 가능한데 네. 영업비밀은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업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걸 네.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리고 이 정보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네. 따라 이제 영업비밀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특이해요. 영업비밀이면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네네. 어떤 시크릿.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거잖아요? 익숙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자, 영업비밀, 이거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고, 이제 근데 이런 영업비밀의 이 영업비밀이 되려면 네네.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공개여야 하고요. 이 정보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합리적인 수단과 절차로 보호가 되어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신 사장님께서 이제 수경재배 식물을 만드시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기업 노하우, 영업비밀을 알려주셨군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몇 불락 떠나는 데에서 딱 경쟁사에 취직을 했다. 네네. 너무 괘씸하다. 네.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여쭤봤더니 일단 등록하신 특허, 상표, 저작권 이런 등록된 지재권은 하나도 없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셨냐. 근데 영업비밀의 수준으로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저희 회사에 직원이 30명이라고 쳐요. 30명이 모두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다가 탑 시크릿을 찍던 컨피덴셜을 찍던 영업비밀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니다. 네, 그런 정보는 안 되고 이제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원 또는 굉장히 높은 임원, 뭐 회장 뭐 이런 분들만 몇 분만 소수만 액세스가 가능하고 또 이걸 어떻게 보호했냐? 뭐 금고에 넣어놨다든지 아니면은 파일이라면 암호를 걸어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합리적인 그런 절차를 취했냐?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업비밀은.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영업비밀이요, 굉장히 기술적인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 냉면집 있잖아요. 냉면집에, 사장님이 맨날 새벽 5시에 나오셔서 딱 육수를 만드시죠. 그 딱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수 때문에 그 냉면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굉장한 영업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이 혼자 오셔서 5시에서 6시까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만드신 거를 어떻게 직원이 알아서 그걸 유출했다면 그건 영업비밀의 침해가 되는 거죠. 사장님은 그렇게.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뭐 비밀로 숨겨놨던 걸 훔치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아냈다. 라면은 이제 법원에 가서 이게 영업비밀이고 저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 음식의 비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써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렇게 멀리서 보고서는 그렇죠. 일을 하면서 알아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영업비밀인 거를 알면서 유출을 해야지 되는 거긴 하죠. 우기면 어떡해요? 저쪽에 그렇죠. 나는 뭔가 조금 하나 더 애드를 한 거다. 맞아요. 또 우기면 그러니까 이게 등록할 수 있는 건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네, 특허, 저작권, 상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등록한 거는 내 권리로 딱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업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안 되니까 저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특허는 20년, 뭐 디자인 특허는 15년, 그리고 상표는 갱신하는 데까지 뭐 그런데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 지키면 이게 평생 영업비밀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 포뮬라 아시죠? 이건 특허로도 뭐로도 아무거로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 아무도 코카콜라 포뮬라를 알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더라 통신에서는 코카콜라 포뮬라를 아는 사람이 딱 2명이다. 세상에. 이 2사람은 절대로 같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비행기가 뭐 잘못되거나 차가 잘못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업비밀이 잘만 활용하면은 굉장히 우리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고 계속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잘 모르셨을 것 같고요. 영업비밀은 그냥 비즈니스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한번 등록은 해놓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지재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을 하시면 이제 그걸로 보호를 받는 거고 혹시 그러니까 지재권에 모든 게 해당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정보인데 너무 귀중하고 우리한테는
있는 재산이 되는 정보면 네. 그건 영업 비밀로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저작권만 알고 상표 등록 이런 것까지 아시는 영업 비밀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많은데요. 네, 그것 좀 알려주셨고 그렇다면 무언가 이제 좀 많은 기업들이 특히 한인 기업들이 이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이렇게 놓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침해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호도 하지만 모르고 침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크게 말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진짜 등록돼 있는 건지도 모르시는 경우. 예를 들면은 뭐 훌라후프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등록된 상표예요. 근데 그거가 일반 명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의 우리 방송 훌라후프라고 이제 온라인에 올리셔서 판매를 하시면 훌라후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신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일반 명사인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셨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훌라후프가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운동기구를 부르는 단어인데 훌라후프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둥근 기구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훌라후프가 타인의 상표기 때문에. 조금 변형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훌라후프가 아닌 뭐 훌라호프 뭐 이렇게 라운디 뭔가 좀 다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사례도 또 딴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HDMI도 일반 명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셋톱 박스 모니터 옆에 뭐 HDMI 자유롭게 쓰시는데 HDMI도 등록된 상표예요. 그래가지고 HDMI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영업 비밀하면 코카콜라가 최고죠. 우리 청취자분들. 네, 맞습니다. 코카콜라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집에 영업 비밀이 있는데요. 몰래 MSG입니다. 그거는 영업 비밀. 유출하셨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모르고 침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 요새 많이 거기서 수입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구를 뭐라고 써놨냐면 정품이라고 써놔요. 100% 정품. 제가 이제 소송 합의 같은 것들 그런 건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알리바바에서 정품이라고 쓰여서 구매하셔서 파셨다가 소송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셀러한테 연락을 해서 정품 그 증빙 달라고 그냥 100이면 100%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네, 그냥 거기다가 가짜로 정품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당연히 정품이니까 웹사이트에서 거짓말을 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가 사셨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잘못은 그 판매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저분 중국에 있는 특히나 미국이랑 중국은요. 특히나 소송 관계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저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일단 제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분은 그냥 연락도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트를 거고. 없애버리고 잠수를 타버리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서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기업들 그래서 팀이 또 따로 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보호를 받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게임 회사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닥치고 나서 이제 한번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A라면 남한테 일어난 걸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분 A 플러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오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걸 상의해 주시면은 저는 그런 기업분들이 제일 감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초반에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 10년 동안 큰일이 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왜냐하면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일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나는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요. 되게 큰 데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내가 안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도 받고 나도 좀 보호받고 그리고 내가 또 침해도 안 하고 그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당연히 남의 걸 침해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조금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신다면 네. 지재권과 관련된 예산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예산도 확보를 좀 해놓으시면서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네. 지재권의 확보에 대한 예산, 그리고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대한 예산도 네. 그냥 이렇게 킵해 나가시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지재권 분야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그러니까요. 법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대응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미리 네. 예방이 A 플러스. 네, 그것도 A 플러스. 라고 하시니까 네. 그거 이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까요? 네, 고객님? 저희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네. 좀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네. 온라인에서 사실 이거 찾기도 참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네. 또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네. 예. 일단은 한국지식재산보호 북미 IP 센터입니다. 네, 어디로 맞습니다. 연락드릴까요? 네, 323-424-4005번이고요. 이메일 주소는 저희가 이제 그 Gmail이 가장 빠르긴 네, 해요. 네. 그래서 YKIM, KOIPA @gmail.com입니다. 네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323-424-4005번, 323-424-4005번으로 또 문의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영업 비밀이 참, 이게 해당이 될 수 있구나. 네. 굉장히 놀라운 정보였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요식업에 계신 분들은 또, 네, 요식업뿐만이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영업은. 네네네. 다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 센터가 지금 아무래도 상담들도 많고 이제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인정 센터장님, 변호사님이세요. 모시고 정확한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